우리가 걸을 때 무의식 반사를 걷는 거지 여기서 팔, 다리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걸음을 걸어요? 중추신경계 마비가 오죠. 못 걸어요. 본능에 의해서 반사를 가는 거지. 특히 무엇은? 걷는 것은. 걷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일어서서 걸어. 근데 다른 스포츠는 뇌 익히기. 내가 복싱을 하든 뭘 하든 다 뇌에 내가 내 자아에서 느끼고 배워서 하는 거 뇌 운동인 거죠. 근데 쓰고 걷는 것은 뇌 운동이 아니에요. 이미 기본적인 세팅값이야. 근데 무엇만 해주면 돼? 인지. 내 스스로 자의 인지예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다리 부상으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걸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사는 건 생존으로 해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돼도 남들한테 얘기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배울 가치도 없는 일인 거죠. 무슨 지금 저 우주로 가는 시대 때 무슨 걷는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로 가치 없는 일이지, 누구들한테. 그 관심도 없고요. 네. 기본적인 건강이라는 게 깨져버리면은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껴보실 거예요. 끼는 이유는 뭐냐면 어깨 각도 있죠. 제가 지금 척추 직립에 대해서 귀 직립, 척추 직립에 대해서 이미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팔 어깨 쪽 있죠. 어깨 쪽이 고착화가 돼 있어요. 자, 즉 서로들 고개 들어서 서로들 쳐다보세요. 오케이. 이 라인이 이만큼까지 열려줘야 돼요, 지금. 이게 표준이에요. 특히 여자들 여기 딱 이게 열려줘야 돼. 어디가? 얘가 열려줘야 돼. 특히 여자들 유방이 있기 때문에 유방 암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림프가 닫히는 순간 이게 뭉쳐져 있으면 여기 림프가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유방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어깨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깨 다 뭉쳐져 있어요. 얘 움직이려면 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움직여. 그리고 얘가 움직이듯이 고관절이 우리 고관절이 이만큼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럼 고관절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 움츠러들어 있으니까. 얘만들 갖고 움직인 거야. 들어서 얘를 갖고 움직여줄 림프가 열리고 압력에 의해서 펌핑, 유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어요. 무조건 되고 오늘 오신 목적 척추, 어깨 라인 얘 열어주는 거. 이거 말려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훈련 도구입니다. 딱 열어놓고 느껴보실 거예요. 자, 그대로 고착 딱 만들어 놓으세요. 오케이. 지금 100% 요게 인간의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얘를 열어놓은 거야. 그렇죠. 그대로 가봅니다. 시작. 유작하세요. 가세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가보세요. 오케이. 네. 딱 들고 가보면 뭐가 달라질지. 뭐가 달라져요? 얘 끼고 그러니까. 저 걷는 게 좀 더 편해져. 가벼워져요. 얘가 들리면 얘가 이제 상체야. 결국 걷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상체의 각도에 따라서 다리 각도는 변해요. 얘가 들리면 발 보세요. 무릎이에요. 무릎 쭉 이러면 얘가 쉽게 갑니다. 몸이 더 가볍게 들려요. 발이 쫙쫙 펴져서 가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는 무릎을 들어야지 앞으로 가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무릎을 들어야 되니까 일자를 못 놓고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놔야지 편하거든. 그게 팔자걸음이야. 팔자의 원인은 뭐야? 여기 이 각도. 이게 팔자를 결정을 짓는 거야. 얘가 들어놓고 딱 맞으면 얘가 딱 맞아주면 얘는 11자로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인체 구조가. 네. 근데 여기서 벌리고 무너지는 순간에 이렇게 돼야지 편하네. 이게 습관이. 이게 이제 체형이 걸음걸인 거죠. 딱 열어줘야 돼요. 그만큼 만들어놔야 돼요. 오케이. 스탠스 좁히고. 그리고 걸을 때마다 내 중심에 양쪽 엄지발가락 내 배꼽에다 맞추겠다. こちらの方がチャン・ソンヨルさんです。政府関係や大学などの要請で正しい歩き方の講師を務め、韓国のテレビでも数多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ウォーキング講師でいらっしゃいます。チャン先生は、どうしてウォーキングの講師をするようになられたんですか? 워킹 강사 이상하죠.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는 걷지를 못하던 그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가 주포인트야. 여기를 들어준다고 상상만 해버려. 여기를. 옳지. 오케이. 들어주니까
들어주니까 스탠스가 벌어질까 모일까? 모이겠죠. 나를 들어놓는데 얘가 벌어지자고 모아지겠지. 딱 그것만 상상하면 돼. 나를 매달아서 가는 거야. 준비 시작. 자, 옳지. 천천히 부드럽게 오른발 왼발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모아. 엄지발 옳지. 들어주니까 오른발 왼발의 체중 이동이 천천히 다 되겠죠. 그 바깥으로 새는 게 아니야. 무너지니까 치는 거거든, 이게 팔자거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오늘 여기 외우셨어요? 유지하시고 그대로 간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걸음걸이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일상에서. 예식은 정말로 안 돼요. 자, 맨발로 트레이닝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자, 얘는 뭐가 다를까? 실드롭이 달라요. 즉, 무게중심이 닿는 건 두 군데입니다. 뒤꿈치에 닿을 거고, 요 앞에 닿아요. 두 군데. 그리고 서포트 아치가 있죠. 여기서 보통 우리 신발이란 뒤가 높은 것이 신발이에요. 근데 얘는 실드롭에서 마이너스, 뒤를 약 3도 정도 마이너스를 줬어요. 왜? 척추에다 체중 실으라고. 그리고 앞이 들려져 있죠. 앞이 들려져 있는 건 뭐냐면, 유지의 앞으로 직진이 되려면 앞을 보세요. 얘가 들려져 있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뒤꿈치가 높았어요. 어떻게 돼요? 나가는 발에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이키조차도 뒤꿈치에 에어백을 집어넣죠. 왜? 걸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직립,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 자세에서 걸음을 걸으면 뒤꿈치에는 압력, 체중이 실릴 시간조차도 없어요. 가는 거지. 근데 걔네들 설득법이라면 뒷굽에 체중을 싣고 가야 돼. 이거 유인원이야. 뒤꿈치에다 체중 실고 유인원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어백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얘만 직립해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하나의 훈련 트레이닝 방법 도구인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연습하면 더 좋으실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드웨어 세팅은 있어야 돼요. 신어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아, 이래야지 유지가 되겠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요. 측정은 안 할 때. 자, 이 신발을 신으면 먼저 옆으로 서보세요. 옆으로. 측면으로. 네. 자, 뒤가 낮은 거 느껴지세요? 약간 자빠진 느낌 드시죠? 네. 고개 돌려서 거울 쳐다보세요.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 펴졌어요. 아까 맨발인 상태에서 제가 뒤꿈치에다 체중을 더 10%, 5%만 실어보자. 그것이 얘는 저절로 해버린 거예요. 뒤로 롭을 낮춰서. 추적하라 보십니다. 교육은 신발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 제가 이미 교육은 다 끝냈어요. 좁혀놓고 얘만 유지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얘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가세요. 네.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굿. 네. 그렇지. 네, 굿. 좋아요. 네. 더 신나게 열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느낌 어떠세요? 되게 가벼워요. 느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 지렛대. 지렛대야. 들고 얘를 각도를 주니까 몸이 위로 들리는 지렛대 올린 거죠. 근데 반대로 뒷급이 높은 신발이야. 얘는 든 게 아니라 위에서 눌러놓는 거죠. 간단한 논리였어요. 그러면 컨트롤은 저절로 됩니다. 느껴봅니다. 시작. 자, 네. 그냥 나만 인지하세요. 가슴만 들어놓고 걸으세요. 오케이.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어깨 힘 빼고 아주 기분 좋게. 좋아요. 네. 두 분이 나가서 그렇게 걸으시면 제3자들이 봐요. 뭔가 정례화가 되고 멋있게 그게 보이거든. 정말로 보이거든. 계속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요. 질문. 네. 이게 네. 제가 걸을 때 무릎이 요새 아픈데 이렇게 걸으면 안 아파. 이 아플 일이 하나도 없어. 몇 시간을 가더라도. 자, 근데 얘를 신고 가면은 지금 각도가 이만큼 평상시 쓰지 않던 각도가 커져요. 특히 이 실드 뒷근육을 씁니다. 이 근육을. 아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봤을 때 뒤쪽 근육 있죠. 뒤쪽 근육을 써요. 사실 앞쪽은 근육이 없어요. 장이에요. 뒤쪽 근육이 직립, 내 몸을 드는 복력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쓰니까 1차로 가장 각도가 큰 근육이 이 근육이에요. 비복근이에요. 여기 알배기예요. 산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아리백일 거예요. 1. 두 번째, 뒤꿈치가 까질 확률이 60-70%. 뒤꿈치 까집니다. 신발 구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직립이 됐습니다. 가볼게요. 뒷각이 이만큼이 들렸다 내렸대. 마찰이 커져요. 까져. 어렸을 때 새 신발 사면 뒤꿈치 까진 경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그럴까? 성장점 가기까지 우리 직립을 합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 얘를 썼어요. 뒷각을 올렸어요. 근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얘가 무너져요. 발이 벌어졌습니다. 책가방 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럼 어떻게 알아? 그때부터는 얘를 들기 시작했어요. 얘를 쓴 게 아니라 무릎을. 그래서부터 어떤 적정한 나이가 되면서 새 신발을 신어도 뒤꿈치가 안 까졌어. 근데 이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다시 까지기 시작해. 결함이 아니라 그냥 훈장이야. 영광의 상징. 과정이에요. 얘 신고 오늘부터 나가도 내가 한 시간 평상시 걷던 데를 걸었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뒤꿈치 열나고 까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때는 찰가상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분들은 압이 걸리기 때문에 뒤꿈치 이게 까져요. 그럴 때 찰가상 올 때는 연고, 발로 쉬고 밴드하고, 그거는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안 까져. 그다음부터는 안 까져. 지금 사진 찍으면 이 자세 나왔어요. 이 자세예요. 얘를 유지하고 싶어도 얘는 유지가 안 돼요. 자, 좀 걸어보세요. 네, 느껴보세요. 느껴지셨죠? 다 완전 달라요. 맞아요. 그런 신발이 패션이 아니라 이게 패션이야. 진짜로. 이게 사람이 신어야 될 구조의 신발이에요. 이거는 패션 신발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 구조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기본 환경, 요렇게 변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들 하세요. 네.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신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원래 나도 나가면